패션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밀라노. 밀라노에 있는 명품거리 몬테 나폴레온에는 에르메스, 불가리 같은 명품 숍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어 여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리죠. 원래 이탈리아인들은 옷을 잘 입기로 소문난 국민들이지만 이 거리는 특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사람들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외국인이 입은 옷은 지나가는 모든 이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바로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 한복을 입은 이날, 그녀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인 오리라고 합니다. 저의 풀네임은 따로 있지만 오리라는 이름은 제가 인터넷에서 활동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저는 한때 외국에서 식사할 돈조차 없어 하루에 한 끼만 먹기도 했던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였지만 현재는 번듯한 사업가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삶을 바꾼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K-팝을 무척 좋아했는데요. K-팝은 저의 억압된 숨통을 틔워주는 산소호흡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슬림이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저는 히잡을 입는 문화권에서 자랐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며 여성에게 히잡 착용이 강요되는 나라는 아니지만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르게 일상생활에서는 암묵적인 강요가 존재합니다. 제 친구 중에는 히잡을 쓰지 않아 퇴학당하거나 직장에도 잘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카르타 같은 수도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 그나마 덜한 편이지만 지방의 몇몇 지역들의 경우는 심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문화와 환경이 싫었던 저는 자유로운 K-팝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돌로부터 시작된 관심은 점점 드라마로 옮겨갔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한국의 사극 드라마를 보면서 전통 의상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예쁜 옷고름을 탄 저고리와 부드러운 곡선의 폭이 넓고 주름이 자연스럽게 잡혀있는 치마는 우아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매력이 있었죠. 자연스레 한복에 빠진 저는 인터넷 서핑을 할 때마다 항상 한복을 검색해보곤 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싶었던 저는 비싼 디자이너들의 한복은 구입하지 못했지만 한국 쇼핑몰에서 파는 개량 한복들을 샀습니다. 쇼핑몰에서 파는 개량 한복들도 저에겐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고 여기에 해외 배송비까지부터 더 비쌌지만 용돈을 조금씩 모아 한복을 한 벌씩 장만했죠. 하지만 이렇게 좋아하던 한복도 이탈리아로 도망치면서 입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서 의상학이나 한국어 둘 중 하나를 전공으로 택해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무슨 대학이냐면서 돈을 모아서 시집을 가라고 강요했죠. 저는 부모님의 말을 듣는 척 신발 공장에서 일하다가 모은 돈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철이 없었던 저는 파리나 밀라노로 가서 패션을 배우고 싶었고 거기서 패션 스쿨에 입학할 준비를 하면서 돈을 모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렸던 저의 생각과 달리 이탈리아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아주 물가가 비싼 국가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선진국 기준이지 저같이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버거웠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꿈꿨던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일했던 것과 똑같이 공장에 들어가서 힘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죠. 저는 패션 학교에 들어갈 준비는커녕 이탈리아어 수업비를 내면서 생활하기도 벅찼습니다. 저는 이탈리아로 올 때 짐을 줄인다고 한복을 놓고 온 게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탈리아는 길거리를 걷다 보면 개성적인 패션을 흔히 볼 수 있어서 여기서라면 한복을 입어도 눈치 보지 않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저에겐 예쁜 한복을 살 만한 돈이 없었죠. 고심하던 저는 차라리 제가 한복을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패션을 공부할 생각이었기에 제 봉틀은 여행 가방을 챙길 때도 가장 먼저 확인해 잊지 않고 갖고 왔거든요. 저는 한복을 만든 적은 없었지만 예전부터 제 옷을 직접 만들어 입곤 했었습니다. 이탈리아 원단은 기본적으로 비쌌지만 시장통을 잘 뒤지면 더 싸게 파는 가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입한 원단으로 밤을 새가며 옷을 만들었고 생각보다 꽤 그럴듯한 개량 한복이 만들어졌습니다. 저고리를 만드는 데 쓴 꽃무늬 원단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각오하고 꽤 비싼 원단을 샀었는데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얀 배경에 꽃이 수놓아진 저고리는 화사하고 예뻤습니다. 꽃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더하니 더 화려한 맛이 있었죠. 사실 저는 고풍스러운 한국의 전통 한복이 제일 좋긴 한데 제대로 만들려면 원단도 더 비싼 걸 써야 하고 옷감도 더 많이 들어가니
예쁜 개량 한복을 만드는 데 만족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한복을 입은 제 모습에 자신감이 솟아올라 그 차림 그대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개선장군처럼 자신만만한 발걸음으로 프랑스 길거리를 걷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찾아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남자는 옷이 너무 예뻐요 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사라졌고 길거리에 세련된 여자들도 전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전까지는 길거리에서 외국인 여자를 희롱하는 이탈리아 남자들한테 시달렸을 뿐 이렇게 순수한 관심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한복을 보고 미소를 짓거나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고 어떤 여성분들은 옷이 너무 멋지다면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가게 점원이나 사장들의 태도도 확연히 바뀐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아이돌에 관심 많은 저는 음반 매장에 종종 들리곤 했는데 그동안은 무표정한 얼굴로 어서오세요 라고 딱딱하게 인사하던 점원이 제 차림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점원은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거 혹시 한복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맞다고 하니 무척 기뻐하면서 자긴 한국 연예인 아이유를 좋아하는데 아이유가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은 한복도 너무 예쁘고 당신한테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더군요. 제가 아무것도 안 샀는데도 불구하고 매장에 나갈 때 방탄소년단 뷔의 포스터를 챙겨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신한테만 챙겨주는 거예요. 원래는 앨범을 사야 주는 거라 우리 사장이 알면 혼나니까 말하지 마세요. 얼떨결에 포스터를 받고 나온 저는 한복 하나로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변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뒤에도 행운은 계속되었습니다.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은 저에게 사진 요청을 하며 한복이 너무 예쁘다고 감탄했고 단골 카페에 가서 가장 싼 빵과 커피를 시켰는데 한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예쁘다며 디저트를 서비스로 줬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평소 제가 항상 지친 표정으로 카페에 오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은 아주 멋진 옷차림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카페에 들어오는 게 너무 보기 좋았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항상 웃고 다니라는 뜻에서 디저트를 준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이때 정말 한복을 입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행복한 하루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소매치기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길거리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죠. 특히 몬테나폴리온의 거리처럼 명품 가게가 즐비한 거리에는 소매치기들이 더 득실거리는데요. 기쁨에 취했던 저는 평소와 달리 방심한 태도로 몬테나폴리온의 거리를 걷고 있었고 지갑을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저의 가방은 텅텅 비어 있었죠. 다행히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최상의 기분이었던 저는 순식간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운이 좋을 리가 없지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많이 걸었더니 다리가 아팠던 저는 근처 벤치에 우울한 표정으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여자는 저에게 어디서 이 옷을 구입했냐고 물어봤고 저는 제가 만든 옷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이 옷을 샀냐고 물어본 사람이 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여자가 다른 사람들처럼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제가 돈을 주면 이 옷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솜씨가 좋으시네요. 저는 여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는 무척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기에 맘만 먹으면 명품도 구입할 수 있는 여성 같았어요. 왜 굳이 저한테 이런 요청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거듭 요청했고 얼떨결에 저는 여자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여자는 제가 만들어준 한복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칭찬했습니다. 제가 사례로 받은 돈은 무려 저의 한 달치 생활비였죠. 여자는 저보고 이렇게 옷을 잘 만드는데 직접 팔아보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쇼핑몰을 열어 파는 사람도 많다며 꼭 옷을 파는데 자본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했죠. 저는 여자의 말을 듣고 인스타그램에 제가 직접 만든 한복으로 쇼핑몰을 열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복 쇼핑몰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엄청난 대박까지는 아니었지만 직접 만든 수제품 한복이라는 말에 좀 비싼 가격이라도 지불하겠다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더 이상 공장을 다니지 않아도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죠. 저는 히잡을 쓰는 이슬람 여성들에게 어울릴 만한 한복을 파는 곳도 하나 더 만들어
두 개의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다행히 둘 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쇼핑몰을 하면서 번 돈으로 학비를 충분히 모은 저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한국어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교를 다니며 여전히 한복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큰 한복 가게를 차리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복을 입고 걷다가 뜻밖의 행운을 만난 여성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주세요.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